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8일이고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인 선물에 제가 도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중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시장이 하락할까라는 걸 예상을 해서 숏을 치고 싶은데 인버스로는 약간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인버스랑 또 만약에 나스닥 선물이나 아니 나스닥에 대한 지수 인버스나 나스닥 레버리지를 하려면 요 시차 때문에 약간 껄끄러운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스닥 기술주랑 전 비트코인이랑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꿈을 먹는 성장, 사실은 비트코인이 성장이 어떻다 저떻다는 사실 뭐 별로 얘기할 거리는 없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실제적인 가치는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뭐 가상화폐 있는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그런 이런 어떤 자산 시장에서 제 변동성이 큰 것에서 숏을 치고 그다음에 롱을 쳐서 변동성을 좀 극대화해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뭔가 요즘에 좀 24시간 열중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찾고 싶어서 또 이걸 찾은 것도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77불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377불은 뭐냐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래서 보통 직장인이 아메리카노 하루 한 잔에 무슨 2,500원, 3,000원 한다고 쳤을 때 하루에 두 잔 아끼면 100일이면 모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모을 수 있겠다. 50만 원 정도는. 그래서 50만 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루에 1%가 목표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루에 시작 잔고가 여기 들어가고 종료 하루에 12시 자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수익금이 들어가고 그날의 수익률이 나오고요. 이거는 누적 잔고고 요거는 누적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 7에서 쭉 해서 365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377불로, 이거 원인데 그냥 불로 할게요. 그 다음에 365일, 그래서 1%씩 수익을 내게 되면, 저는 100일 후에는 1000불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 1년 후에는 한 14,244불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3,678.3, 4%. 이게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저는 사실 주식으로 꽤 많은 수익률을 내본 적은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을 시작을 했고요. 일단 그래서 첫날부터 쭉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영상을 안 만들었던 이유가 물론 이거 갖다 계속 매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수익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사기성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할까 했는데 어차피 한다고 얘기는 했으니까. 근데 수익률이 꽤 좋다가 어저께 까불다가 마이너스 44%를 맞았어요. 그래서 자정 시작을 530불로 했는데 잠깐 졸았더니 졸은 사이에 확 폭락이 나와서 결국은 그날 낮에는 마이너스 160, 그러니까 낮에는 160불까지 떨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낮에 이제 밤에 좀 복구를 시작해서 좀 이따 그건 참 보여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복구를 시작해서 오늘은 한 515불, 좀 전에 515불 찍었는데 지금은 505불, 506불로 빠졌네요. 예, 뭐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은 75불 정도를 또 수익을 75%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사실 이게 되게 비현실적이거든요. 하루에 75% 수익이라니. 근데 이 선물은 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 곱하기 10배짜리니까 레버리지가 살벌하죠. 근데 고위험, 아니 고수익 고위험이 되겠죠. 예,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저는 시드가 작아서 뭐가 어쩌고 나는 시드가 작아서 뭐가 어떻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시드가 작으면 그만큼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드를 불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게 좀 투자자로서의 어떤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초췌해질 수는 있으니까요. 자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겠죠. 내 우선순위가 어떤 투자에서 생기는 돈이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에 대한 증명이다.
뭐 이런 것들 혹은 나는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운동이 좋아. 그럼 주식 안 하는 게 맞고요. 나는 워라벨이 좋아. 워라벨 좋아하면서 미국 나선 막 밤에 하는 선물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시작해 봤고요. 저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니어랑 솔라나 요 네 가지 종목을 해요. 네 가지 제가 이걸 얘기를 했었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영상을 이걸 세 번째를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소리가 안 들어갔고 두 번째는 뭐 하여튼 뭐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걸 기준을 나스닥을 보고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스닥 기술주가 저는 나스닥 기술주랑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본다고 했었잖아요. 요건 많이 제 영상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요. 나스닥의 현재 일봉입니다. 여기서 추락을 시작했고요. 원래 여기가 적정한 고점이었는데 한 번 더 상승을 준 다음에 더 독한 하락을 맞고 있죠. 네,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나마 오늘 상승분이 그나마 좀 다행인 거 추세를 조금 더 살려주는 그런 역할은 일단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 빨간색 라인의 상단은 이미 좀 벗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빨간색 요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요 밴드는 약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올라가면 다시 밴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만큼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는 않고 있지만요. 그 다음에 요 양봉의 고점을, 이 고점과 이 양봉의 고점을 이은 이 파란색 라인이 요 라인인데, 이 파란색 라인의 하단을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란색 라인이 하단인가? 근데 여기 보면 또 빨간색 라인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동은 어쩌면 이 라인들을 다 보면서 일정과 이 라인의 어떤 지지 저항, 그리고 이 가로에 대한 지지 저항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면서 해야지. 이건 어떤 채널링보다는 어떤 되게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채널이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는데.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이제 15분봉이랑 5분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게 15분봉인데 15분봉을 보게 되면 요 파란 라인에서 이게 한번 움직일 때마다 설정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거는 이 5분봉 승질나서 다시 만들었어요. 요 채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채널이 정해지지 않은데 요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일단 5분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5분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15분봉으로 먼저 보는 게 낫겠다. 15분봉으로 먼저 볼게요. 15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채널링이 되고 있어요. 빨간 라인 맞고 쭉 떨어져서 파란 거에 지지 받고요. 그 다음에 빨간 거에 저항, 파란 거에 지지, 저항, 지지, 내렸다가 여기 빨간 거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렸다가 빨간 거에 저항 받고, 여긴 같이 지지를 받고 올리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지금은 이 저항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5분봉을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일봉에서요, 일봉으로 갔다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저울 모양을 누른 다음에 여기를 누르고 비트코인 한번 비교해 볼까요? BTC 치면은 비트코인이 나오죠. 그 비트코인 추가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낙폭이 비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졌죠. 나스닥보다. 그렇지만 어떤 파동의 등락의 어떤 그 높낮이가 아니라 이 파동의 변화, 상승하는 날, 하락하는 날에랑 전체적인 추세가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분봉으로 가서 보게 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물론 살짝 다른 거는 있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이게 이제 커플링이 되다가 커플링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당하기 쉽더라고요. 당해보니까요. 일단 저는 요 나스닥 5분봉이랑 그 다음에 미국 장이 열리면 엔비디아도 가끔 같이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가끔 같이 보는데 엔비디아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엔비디아도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개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빨간 거 매도 걸어놓은 자리인데 거의 매도 자리에 왔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515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빠져가지고 505불 정도, 506불 정도가 되겠네요. 제 총 지금 자산은요. 이 비트코인 이 자산은요. 그리고 저는 요 네 종목을 보니까 이렇게 미니 차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 차트에 어떤 지금 각 네 종목을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뭐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데 사실 요 두 개, 그러니까 각각이 조금씩 약간씩 다르게 보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지금 뭐 공부도 하는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네 개를 다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적응이 되면 한두 개 정도 큰 코인 하나, 작은 코인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정도로 할지 아니면은 근데 그렇게 보면은 가끔 이 니어나 솔라나가 이 두 개가 다른 종목보다 월등하게 잘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들어갈 걸 두 개로 나누고 들어간 다음에 더 변동성이 큰 종목을 더 많이 먹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랑 변수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자세히 이걸 한번 보시면 어디 갔나 잠시만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이 많이 하락을 받은 날 있잖아요. 530불에서 294불로 빠진 날, 이게 바로 어저께인데요. 어저께 요걸 갖다가 비트코인 기준으로요. 15분 봉을 보게 되면 여기서 빠진 거였어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매매를 하다가 딱 매도한 거 다시 사고. 근데 이걸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요즘 이거 한다고 밤을 좀 많이 새서 좀 약간 뭔가 막 집중하고 싶은 그런 시기이기도 해서 요걸 갖다가 잠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잠깐 졸다가 정신을 번쩍 차렸더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디지? 그리고 과거를 쓱 보고선 과거에 비빌 데가 없네. 저 앞에 있구나. 그러면서 좀 낙폭 과대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좀 답안더니 또 떨어졌어요. 더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후 밤 정도 돼서 10시쯤 9시쯤 돼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일단 이 전까지는 툭툭 매수하고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여기서 툭 매수하고 또 종일 지켜보다가 이쯤에서 돈이 들어오길래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구나 하면서 사고 팔고를 하면서 혹시라도 모를 한번 내려가면 이게 또 선물은 청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산 비에 당하지 않도록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했죠. 그래가지고 평단을 지속적으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차익을 내면서 사고 팔고 사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팔았더니 툭 떨어져 주길래 땡큐 하면서 또 샀었죠.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해왔고요.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좀 다행이었는데 이더리움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자리를 지켜주는데 비트코인은 좀 덜 이더리움은 좀 덜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왕창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는 사실 청산가에 거의 가까이 갔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사면서 청산가를 조금씩 밑으로 내렸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청산가 작업이 계속한 다음에 돈 들어온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어저께는 요 비트코인이랑 솔라나랑 이더랑 뭐 니오도 같이 해서 겨우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변동성이 너무나 심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10배거든요. 10배짜리라서 너무나 심하다. 제가 맨 처음에 연습한다고 한번 청산도 한번 당해봐야지 하고선 20배짜리를 한번 해봤었는데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확 후루룩 청산비만 한번 후룩 나오더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조심해야겠고 비중 플레이는 정말 필수구나. 내가 비중을 내가 조절하지 않으면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길 이 사이트,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 측에서도 억지로 이게 청산이 돈이 되니까 억지로 청산빔을 만들어낸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이 바닥이나 저 바닥이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매매를 잘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가상자산은 숏으로 보고 있어요. 하락한다고 보고 있는데 항상 등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등락을 놓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일봉인데 이거 매매하는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쭉 숏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쭉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도 그때 영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 그 숏 ETF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베스팅에서 BITI로 검색을 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숏을 치고 막 이러다가 숏을 치고 이러다가 이런 롱 자리에서 청산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날에 뭔 그게 들렸는지 여기서 롱을 치다가 아마 청산을 한번 당해봤을 거예요. 연습하면서. 그래서 연습을 때 충분히 해놓고 충분히는 아니에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롱숏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고 있다가 이날에 저는
요 윗꼬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윗꼬리가 여기거든요. 요 윗꼬리. 이 윗꼬리가 이날의 양봉을 한번 돌파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일봉상 요 날의 캔들이잖아요. 나스닥이 일봉상 여기 탁 찍고 반등을 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장 중에 여기를 탁 지지라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봉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음봉이 한번 탁 나오면서 이날 제가 되게 위기를 겪었고요. 반대급부로 오늘 상승폭이 크면서 쭉 올라줬고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은 수익 중에 있고요. 지금 보니까 영상 만드는데 조금 떨어졌네요. 근데 뭐 이 정도의 등락폭은 얘네들은 흔한 거라서 뭐 별로 타격이 없고요. 비트코인이 조금 내려와 줬는데 크게 길게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중간 보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합산이거든요. 지금은 500불이네요. 그래서 377불로 했는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515불에서 500불로 줄었네요. 자정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500불이고 오늘은 수익률이 70%였다. 70% 말이 돼? 그렇지만 어저께는 마이너스 44%였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렇다는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계속 요거는 생각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뭐 손실 봐서 설사 청산이 난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 자산시장의 움직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인다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50만 원으로 하루에 1%씩을 목표로 사실 1%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은 이거 제가 몰라서 1%를 잡았던 건데 맨 처음에 선물은 1%는 빵 프로 아니면 100% 뭐 약간 뭐 아니면 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청산을 되게 많이 당하는데 그걸 안 당하려면 어떻게 리스크도 관리하든지 저도 공부하는 재미가 있고요. 뭐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뭔가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게 다 매매의 흔적이거든요. 이 화살표들이 매매의 흔적인데 비트코인 선물은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숙달이 되면 딱딱 원하는 시간에만 하겠지만 지금은 약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경우의 수도 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싶고 데이터화를 좀 시켜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쭉 보는데요. 이것도 비트코인 다르고 이런 소형 코인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한번 내 시드가 작은 분들도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작은 돈으로도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위험하니까 공부를 충분히 한 후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인 요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